제가 프로그램을 좀 이렇게 만들어서 제공한 것이 바로 지금 홈페이지에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작동하면 되는지 소개하도록 할게요. 전체의 프로그램의 얼개인데요. 설계하려고 하는 목구조가 어떤 설계법을 가지고 설계할 수 있는 거지를 알 수 있게 하는 탐색법에서부터 시작해서 흔히 벽식으로 하는 경골목 구조를 만드는 프로그램, 그 다음에 중목 구조에서도 벽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중목 구조에 여러 가지 기둥이니 보험이 여러 가지 골조들의 부재들도 있을 테니까 그것들의 부재를 설계하는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겠고, 또 그 각각의 부재들이 접합도 돼서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접합부는 어떻게 만들면 되는지 접합부 설계도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작업들이 필요한데 그때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다 마련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현재 지금 이제 이렇게 구색을 좀 갖추고 시작을 했고요. 현재는 접합부에 대해서는 개발을 하는 중이어서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오늘은 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서 벽을 다루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 뒤에 있는 보와 기둥에 대해 설계하는 법을 8월에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하고 있어요. 이게 송과 김의 집입니다. 1층 있고요. 1층 집인데 1층하고 위에 다락이 있었어요. 다락이 있어서 요거를 지금 편의상 1층과 2층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고 이 집이 입체적으로 이제 이 바람을 받았을 때 이렇게 치기도 할 테고, 이 단면에 나타나지 않지만 이제 이쪽에서 이렇게 치기도 할 텐데, 이렇게 좌우로 치는 바람이나 지진 하중에 대해서 이 평면도상에서 그려져 있는 각각의 벽이 얼마나 필요하고 힘을 얼마나 발휘하게 되는지 오늘 좀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세히 좀 들여다보려고 해요. 자, 그렇게 해서 이 벽 하나하나가 다 힘을 받는 애들이고 바람이나 지진에 대해서 저항하는 애들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어느 위치에 정말 어느 만한 길이로 설치되어 있을까가 다 관심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해부도를 그려놓듯이 길이를 다 먼저 이렇게 써서 작업을 좀 해놨습니다. 실제 이 길이를 잘 알고 이거를 측정한 다음에 입력을 해봐야지 이 건물의 능력을 제대로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그림을 좀 옆에다 놓고요. 자, 이거를 좀 보시면요. 우리 여기 그 구조디자인 포럼이라는 폴더에 가시면 우리 경고의목구조 계산 프로그램 매뉴얼 이런 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프로그램 사용법에 대한 매뉴얼이 쭉 이렇게 등장이 되어 쭉 나와 있고요. 또 다운로드 하시면 지금 매뉴얼 다운로드 할 수 있으니까 다운로드해서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참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좀 한 땀 한 땀 보시면 뭐 흥미롭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한번 좀 천천히 해볼게요. 오늘은 뭐 이런 거예요. 그냥 뭐 재밌게 해드리는 게 아니고 공부하자고 만든 포럼이라서요. 자, 일단 그 벽식으로 되어 있는 집은 지금 저희가 마련해드리는 프로그램 중에서 경고의 목구조 설계로 들어오시든지 아니면 중목에서 내력벽 안전확인서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의 차이는 구성 원리는 거의 유사한데요. 이 중목구조 설계가 조금 더 그 벽의 성능을 좀 더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하중을 우리 기본 스탠다드 경고목에서 지금 제안하고 있는 것보다도 더 위에 상위 버전의 하중을 많이 대입할 수 있도록 자유도를 좀 넓혀놨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자유도는 있지만 구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사용하기 조금 어려우실 수 있다는 이제 그런 단점이 있어요. 대신에 경고해가지고 충분하지 않아서 벽이 부족하고 잘 안 될 때는 하는 수 없이 좀 이 중목 구조에 있는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셔야 될 일도 있기는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초보적인 어떤 구조 지식을 가지고 벽식으로 되어 있는 경고의 목구조 설계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경고의 목구조 설계에 올인원 입장하시면 됩니다. 입장하시면 아무래도 좀 기본적인 주적인 사항만 갖고 설계하기 때문에 어떠한 집이든 다 이걸로 쉽게 설계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제한 조건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 이 설계를 할 수 있게 하는 제한 범위 안에서만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목구조 설계법 탐색으로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자잘한 내용들을 좀 입력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입력을 좀 해볼게요. 송과 김의 주택이라고 쓸게요. 이렇게요. 프로젝트 명을 쓰시면 이 쓰시는 명 그대로 나중에 안전확인서가 나가기 때문에 성의껏 쓰시면 좋겠고요. 집이 설계되는 위치를 선택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선택이 돼야지 이 지역에 맞는 바람 하중과 지진 하중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층수는 각 층의 바닥이나 지붕과 같은 것에 면적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하는 거니까
뭐 다락이라고 하더라도 바닥에 있고 하중이 얹어지는 바닥면이 있으면 층에다 넣어서 입력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세요. 지금 이 집 같은 경우에 1층하고 여기 단면도 보면 1층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위에 다락으로 쓴다고 했는데 어쨌든 쓰고 있는 면적 부분이 이렇게 있잖아요. 바닥 면적이. 그래서 저는 1층과 2층으로 입력을 할래요. 그래서 이제 2층 집으로 입력을 했고요. 1층의 높이가 2.5m고 다락이 1.15m래요. 그러면 1층에는 2.5m를 넣고 2층에 1.15m 넣고 지붕이 여기 위에 여기 다락의 높이에서부터 지붕이, 그러니까 이게 박공을 이루고 있는 부분에 높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높이를 찾아서 0.75m를 이렇게 입력을 하겠습니다. 용도도 넣어야 되는데 용도를 넣어야지 그 집이 어떻게 쓰이는지 하중이 입력됩니다. 그래서 용도를 넣게끔 했고요. 그 다음에 건물 높이가 다해서 얼마더라? 3.5에다가 0.75를 더하면 아예 뭐 그냥 쉽게 4.5 하랍니다. 네, 건물 높이도 너무 높아지면 이거를 이런 간이 설계법으로 설계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제안을 좀 드렸고요. 3.5m 뭐 이렇게 제 마음대로 넣겠습니다. 네, 0.75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층의 층고가 지금 2.55m로 지금 제가 입력을 했고요. 연면적도 쓰면은 안전하게서의 기입이 되기 때문에 구조에서는 뭐 크게 의미가 없어도 넣었고요. 요거 좀 중요한데요. 전단벽 사이의 최대 거리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거는 지금 평면도상에서 보면 이 바닥판,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이제 2층이 되겠죠. 2층이 이렇게 다락이 얹어지려고 할 때, 혹은 지붕이 얹어지려고 할 때 상부에 있는 하중을 밑에서 받아서 벽이 지지하는 거잖아요. 그 벽이 결국에는 횡력에 대해서도 저항할 거고요. 그래서 그 벽을 전단벽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 전단벽 사이의 간격이 곧 구조에서는 대단한 부담입니다. 사실은요. 이게 이제 수평 부재들의 모멘트도 발생하게 하고 그 다음에 바람에 대해서 저항할 때도 자기가 하나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의 면적이 커지기 때문에 구조 부재가 아주 커지고 힘들어지는 것이죠. 이거를 저희 법규에서는 경과목 구조는 사실은 12m까지는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 프로그램에서는 그걸 6m 이내로 좀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6m 좀 넘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고민할 것들이 많고 좀 그 레귤러한 상황에서 벗어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6m 미만이면 반드시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6m가 넘어간다고 하면 조금 전문가한테 와서 상의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이런 제안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지금 이 집은 전단벽 사이 최대 거리가 몇 미터쯤 되냐 하면 이 벽이 이렇게 사이에 거리를 두고 장선을 걸을 수도 있는 집이거든요. 그래서 3.4m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3.4m라고 적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소 건물 깊이에 대한 규정도 사실은 우리 법규에는 없는데 제가 집어넣은 규정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 집이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입체적으로 세장했을 때 어느 한쪽 편으로 길쭉하고 이쪽은 좁아요. 그런 집 만들고 싶잖아요. 스미오시 주택같이 뭐 그런 집. 그런데 그 길쭉한 쪽으로 벽을 촘촘히 집어넣어서 내가 전단벽 사이의 거리는 6m 이내로 잘했다. 조밀하게 했으니 괜찮지 않겠나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어느 한쪽 편에 작용하는, 그러니까 집은 어쨌든 이쪽 방향이든 저쪽 방향이든 양쪽으로 독립적으로 서 있어야 될 텐데 어느 한쪽 편으로 너무 세장해버리면 구조의 거동이 좀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되고 좀 더 그 퀄리티 있는 구조 기술을 사용해서 안정성을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가장 이쪽에 얇은 쪽에 마지노선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4.3m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쪽 안쪽으로 들어가는 이 짧은 변에 집이 차지하고 있는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집이 차지하고 있는 폭의 범위가 제일 짧은 쪽이 4.3m보다 작은 거는 간이설계법을 사용하지 마시고 돈이 들더라도 전문 업자한테 전문 기술자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 집은 5.87은 되니까요. 5.87이라고 입력을 할게요. 자, 이렇고 그 다음에 이 초과 하중이라는 것은 이거 사실 우리 법규 용어인데 보통 지붕이나 주거 근생에서 이렇게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하중보다 엄청나게 과도한 하중이 사용되는가를 묻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런 설계법을 쓸 수가 없으세요. 전문 기술자한테 가야죠. 지금은 이제 없는 경우라고 보이고요. 구조 형식은 경고해목 구조면 경고해목 구조에 선택하시면 되고 중목도 있으시면 중목도 같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써 있는 것들이 이게 다 우리 법규에서 물어보는 사항들인데요. 지금 같은 경우 벽이 이렇게 저항해주는 벽이 위아래가 잘 일치되는 벽들로 충분히 6m 이내의 벽이 있고 세장하지 않게 확보되어 있고 이렇게 구조체가 완성이 된 후에 그 후에 자유롭게 벽이 있는 것이지, 어느 벽 하나도 이렇게 수직 구조체가 위아래 연속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그러니까 그 주 구조체가 완벽하게 연속되지 않고 이렇게 연속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한 설계법으로 검토할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그거를 묻는 거고, 이건 저뿐이 아니라 이제 어떤 그 안전확인서에서 다 묻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속되지 않은 부분이 없어야 주요 수직 구조체, 다시 말하면 주요 수직 구조체는 반드시 위아래가 연속되어 있어야 이 설계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속되지 않은 부분이 없어야죠. 그래서 노후에 지금 체크가 되어 있고요. 밀리층과 구조 형식이 동일한 상태인 것이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캔틸레버는 1.5m 이상이 있으면 역시 간단 설계법으로 설계할 수 없습니다. 스키플로어도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측면에서 치는 바람의 하중을 바닥 면이 받아서 건물에 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서로 일치되지 않고 스킵이 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하면 건물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걸러지는 항목들을 쭉 가지고 있고, 이것들의 표시가 지금 여기 들어있는 기본값이 간단 설계를 할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제 홈페이지에서 쓰시는 이 프로그램 사용법을 포기하시고 저한테 돈 많이 주시고 설계를 의뢰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라고 지금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보면 지금 밑에 보시는 것처럼, 아, 내가 이게 경고의목 구조 간단한 걸로 설계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고 사인이 뜨는 것을 지금 만들어 놓은 게 탐색법이고요. 이렇게 사인이 떴을 때만 이제 경고의목 구조 설계로 들어갈 수 있어요. 지표면 조도 구분하지 않았군요. 예, 이것도 좀 중요한 얘기인데, 예, 이게 A서부터 D까지 구분하는 건데요. 이거 뭐야 하고 놀라실지 모르지만 이것도 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우리 포럼에 내가 자세히 써놨습니다. 바람이 얼마나 부는 지역에 이게 건물이 쓰는가를 묻는 거예요. 요거는 A는 바람이 제일 안 부는, 그러니까 좀 뭐 아주 빽빽하게 건물이 많이 있거나 이런 데 있으면 좀 바람의 영향이 덜 하잖아요. 같은 인천이든 같은 서울이든. 그런데 D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활주로에 서 있는 건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아주 딱 그겁니다. 그렇게 A에서 D 사이가 이제 B, C입니다. 뭐가 맞는지는 공부 좀 하셔야죠. 포럼에 들어가서 보면 되는데, 심하게 보고 싶다고 생각하면 C를 놓으시고요. 아, 우리 주변에 그래도 뭐 5층짜리 건물 이런 거 많아. 괜찮을 거야. 그럼 B라고 생각해서 놓으면 됩니다. 좀 전에 봤던 그 집 같으면 뭐 B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표면 조도를 구분하고, 그리고 나서 사실은 소규모 목구조 설계로도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집이네요, 이 집은. 그런데 벽을 자세하게 설계해보고 싶으면 경고의 목구조 설계로 넘어갑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번에 뭘 묻느냐 하면 각각의 그 층 바닥과 지붕의 면적을 묻습니다. 건물의 규모를 묻는 거예요. 이제 여기 올라가는 하중을 알아야 우리가 입력도 하고 하중값을 계산할 수 있게 되죠. 자, 이제 봐야죠. 1층이 도대체 이 집이 1층 면적이 얼마였나요? 네, 1층 면적 제가 옆에다 좀 이렇게 헤아려 놨는데요. 1층 바닥 면적이 41.15가 된다고 합니다. 제가 면적을 좀 이렇게 계산해 봤어요. 그리고 그 1층은 용도가 주택이고요. 아까 제가 선택한 용도 안에서 제가 고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난방이 있는지 없는지도 구조하는 하중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난방이 있고요. 하부가 콘크리트인 것도 알려줘야 하중값을 구해내서 여기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이렇게 선택만 해주면 자동적으로 계산에 아주 일반적인 사항이 반영되는 하중값들을 계산을 해서 입력을 해줍니다. 이 프로그램이. 같이 하시기에 뭐 바쁘지 않으시죠? 할만하시죠? 자, 그 다음에 다락바닥이라고 말하는 이 2층 바닥을 지금 이제 면적을 또 넣어야 될 텐데, 2층은요, 요 건물의 2층은, 요거 좀 유심히 좀 보셔야 되겠는데, 2층은요, 사실은 요 2층 평면도인데, 사람이 쓰고 있는 다락의 면적도 있지만, 사람이 올라가지 못하는 지붕 부분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구분해서 좀 넣어줘야 각각의 지붕에 있는 무게가 틀리고 사람이 쓰는 면적이 좀 다를 테니까요. 정확한 하중값을 입력할 수 있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2층의 용도가 두 가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다락이고 하나는 지붕이죠. 그래서 두 개로 좀 확대를 하고요. 하나는 다락 부분이 있는 면적을 제가 다락만 면적을 좀 계산해 놨는데 18.36쯤 있다고 입력을 하고요. 용도는 뭐 주택으로 쓸 거죠. 다락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난방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없다고 다락이니까 이렇게 놓고 입력을 하고요. 나머지는 지붕인데 지붕 부분은 또 용도가 좀 다르니까 지붕 면적만 이거 더하면 13.75네요. 13.75 넣고 지붕 용도가 있어서요. 지붕 용도로 선택을 해주고요. 예. 지붕은 또 중량인지 경량인지 묻는 것은 경량이라 그러면 우리 보통 지붕 패널 또 뭐 아스팔트 싱글, 뭐 판넬 뭐 이런 거 합판 이런 걸로 하면 경량이 될 수 있는데 간혹 저기 멋있게 기와 얹기라고 보잖아요. 응? 기와 얹으면 중량이 돼요. 그래서 무게가 달라져요. 그래서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경량이라고 볼게요. 네, 경량으로 놓고 지붕을 넣고요. 자, 그 다음에 지붕은 정말 이제 이 뚜껑이 지붕이 있잖아요. 이 다락으로 쓰고 있는 이 부분에 지붕이 있는 거잖아요. 단면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이요. 이 부분에 해당하는 면적은 2층이 쓰고 있는 면적과 같겠죠, 뭐. 그러니까 18.36을 쓰면 되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놓고 역시 이 지붕도 기와인지 경량인지 써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입력을 하고 저장합니다. 저장하고 넘어가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각 벽을 어떻게 이제 어떤 스타드를 선택해서 만들 수 있는지가 벌써 이제 여기에 뜨고요. 세 가지의 스타드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주는 거예요. 집이 경미하기 때문에 80도도 되는 모양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내가 쓰고 싶은 벽제 스타드를 선택하고 그 스타드 간격을 이걸 선택하면 950 이하가 가능하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선택이 가능하게 뜨는 것부터가 저희가 프로그래밍을 해서 가능한 범위만 뜰 수 있게 지금 마련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1층도 세 가지 타입이 가능한데 그중에 자기가 설계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면 그것이 가능한 간격을 보여주고요. 느끼셨겠지만 경과목 구조는 규정 안에만 들어오면 거의 뭐 스타드는 그렇게 대단치 않아요. 중요하지 않고 얼마든지 이렇게 적은 스타드로 너끈하게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가 이제 이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인데요. 힘들어요. 네. 거기서 결국엔 이 벽 하나하나의 길이가 저항해 주는 거라니까요. 벽의 길이가 여기서 작용하는 풍화종을 얼마만한 길이의 벽들이 저항할 거냐라는 것을 이 벽의 길이를 다 알려줘야 이 하중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알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설계하려고 하는 집을 뚫어져라 본 다음에 얘의 벽 길이를 열별로 집어넣어 주는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저희가 뭐 쓰는 구조 프로그램들이 다 하여튼 모델링을 해서 열심히 뭔가를 만드는 이유가 다 이 값을 프로그램하는 그 계산하는 프로그램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거를 이제 고생스럽게 좀 해야 되는데요. 네, 이걸 째려만 봐도 입력할 수 있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이제 일단 넣어보겠습니다. X열을 X0서부터 X0, 1, 2, 3 이렇게 제가 결정을 하고 색을 칠해놨는데요. 사실은 이것부터가 구조 설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고 구조 계획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은 내가 원하는 거는 디자인을 하는 건축가 친구들이 이 생각을 좀 하면서 방을 구획했으면 설계를 했으면 형태를 구상했으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애시당초에 내가 집을 이렇게 만들면서 이 벽을 힘받는 애로 만들어야지 하는 순간 X0열이 되는 거예요. 네, X0열을 지금 여기 번호를 쓴 대로 제가 그냥 입력할게요. X0서부터 이렇게 가는 게 X축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편의상 지금 이렇게 쓴 겁니다. 이 벽이 힘받는 벽을 해야 되는 순간에 X0열이라고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힘받는 열 어느 걸로 할까? 얘도 물론 벽이고 그 다음에 있는 얘도 벽으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신통치 못하니 벽으로 쓸 수 있는 애를 하나 선택해서 내가 얘를 구조벽으로 생각하고 걔한테 열로 부여하는 겁니다. 이런 마인드가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 열 사이의 간격이 되도록이면 6m 이내에 들어올 수 있게 목구조는 계획해 달라. 그러면 아주 보편적인 방법으로 설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구조는 안 되는 건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쉽게 가는 길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x1을 선정을 했고요. 또 이렇게 오다 보면 집은 이만큼 있고 싶으니까 구조벽이 또 필요하잖아요. 이건 앞만 봐도 아닌 것 같고, 네, 여기 벽이 잘 있으니 이걸 벽으로 쓰는 열로 하고 구조벽을 시키고 싶습니다. 그걸 내가 x2라고 했고요. 그거는 x1으로부터 5.4m, 6m 이내에 있습니다. 아,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는 거죠. 근데 입력창이 2개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는 추가하면 되죠. 뭐. 그래서 x2열을 추가해 줍니다. 자, 거기서 집이 끝이 아니잖아요. 조금 더 있고 싶네요. 그래서 여기 끝에까지 벽을 만들어야 되겠으니 x3열도 추가합니다. 이렇게요. 자, 그리고 나서 각각의 열이 벽이 얼마나 길이가 있는지를 쭉 입력하는 거예요. 편의상 어떻게 입력하기로 해서 이 프로그램이 되어 있냐면 집을 이렇게 Y열도 해버리고 시작할까요? Y열도 이쪽 Y방향도 뭐 열이 있어야지 집이 쓸 테니까 제일 아래를 Y0로 봤을 때 Y0 일단 입력해 놓고 그 다음에 여기 벽이 많은 것 같으니 2.4층 떨어진 데다가 Y1열 넣고 추가해서 Y3열을 2열을 넣었죠. 자, 이렇게 X하고 Y열을 다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요렇게 X와 Y열로 만들어지는 요 구획된 구획 전체가 박스를 하나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고 구상을 해주면 작업하기가 편합니다. 이렇게 박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결국에는 지진보다도 바람이 문제인데 바람이 이면 전체를 거쳐서 이 면 전체에 걸쳐서 바람이 불어 제끼는 거예요. 오른쪽도 이쪽 면에 걸쳐서 X방향으로도 바람이 불어오는 거니까요. 이런 박스에 이만한 집의 구획을 가지고 있다고 일단 상상을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열 전체의 X0열서부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사이까지의 벽과 오픈 길이를 촘촘히 넣어주면 됩니다. 자, 처음 시작을 여기서부터 해볼게요. 제로점이라고 보고 처음 시작서부터 오픈이 나타나면 오픈을 쓰는데 지금 여기는 오픈이 나오지 않고 내력벽이 시작되고 있잖아요. 벽이 새까맣게 칠한 게 벽입니다. 네, 모르겠으면 질문하시고 다른 분들은 질문을 좀 보고 계시다가 나오면 나한테 얘기해 주세요. 자, 오픈 없이 벽이 쭉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력벽을 씁니다. 4.27 소수점 둘째짜리까지만 쓰세요. 더 쓰셔봐야 뭐 허망한 일입니다. 네, 왜냐하면 프로그램에서 반영을 안 해요. 그 다음에 창문 문이 나왔어요. 오픈이 나왔습니다. 0.95를 입력합니다. 끝인 줄 알았더니 벽이 하나 더 있잖아요. 0.7을. 네. 그래서 열 전체 길이가 내가 입력하려고 하는 길이가 나오는지를 항상 확인해 주세요. 이게 안 맞으면 프로그램에 에러가 떠요. 계산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게 해서 X0 입력했습니다. X1 보겠습니다. X1도 여기 기준점에서부터 보면 처음에 이렇게 오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픈을 1m 있고요. 그 다음에 내력벽이 1.47 있는 거죠. 보고 계시죠? 네. 그 다음에 1.47 다음에 이만큼은 벽이 없잖아요. 오픈으로 3.4 입력했어요. 전체 길이가 맞죠?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하냐면 이 열과 이 열 사이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이 값을 입력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거리가 얼마나 떨어졌는 줄 알고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는 벽인지 프로그램이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또 X2열 입력할게요. X2열은요. 처음 시작서부터 오픈이 있습니다. 1.35m가 비어 있고요. 그 다음에 벽이 2.2m가 있네요. 그리고 문이 잠깐 있고요. 그 다음에 내력벽이 됐고 그 다음에 X1과 X2 사이의 거리를 입력하는 거예요. 5.4 요 거리요. 그 거리 여기 열 사이 거리 입력했습니다. 그 다음에 X3는 시작에서부터 오픈된 게 2.47 비었죠? 2.47 비었고 벽이 1.09네요. 그 다음에 오픈이 또 1.3 있고 그 다음에 1.06 이렇게 있나봐요. 만나봅시다. 맞네요. 그 다음에 얘들이 X2열과 3열이 떨어진 거리는 2.04니까 2.04 이렇게 입력합니다.
네, 이렇게 입력을 하면 일단 입력이 끝난 거예요. X열은요.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번에는 이제 Y1, 아니, Y0열, 2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입력해 나갈게요. 여기도 오픈이 없습니다. 벽이 1.55가 있고, 오픈이 8.59가 있고, Y1열은 오픈이 없고, 그 다음에 벽이 1.33에 오픈이 0.75가 있고, 내력벽이 1.07 있고, 오픈이 3.62가 있고, 네, 아주 제대로죠. 길고. 네. 자, 이래서 이제 가끔 너무 개구보와 벽이 막 반복해서 나오는 집인 경우에는 이게 칸이 모자라요. 어쩌나 당황스러우실 때가 있는데요.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오픈끼리 더하고 내력벽은 내력벽끼리 더해서 계산하셔도 동일한 결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칸을 줄여서. 근데 왜 이렇게 고생시키냐고요? 나중에 또 언젠가 써먹을 때가 있어서 네. 아니 오픈 아니고 네. 오픈 10.14 이렇게 전체가 다 벽이네요. Y2열은요. 자 이렇게 됐고 열 사이 거리 입력해야죠. Y0에서 Y1까지는 2.47이고요. 그 다음에 1에서 2까지는 3.4네요. 네. 자, 이렇게 입력했고요. 2층도 두 면 만들어 놨습니다. 예, 다락은, 자,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이기 때문에, x1, 아니, 제로, x0, 그 다음에 x1, 추가해서 또 x2열까지만 있는 거죠. 3열은 벽이 없잖아요. y는 y1열이 있고, 그 다음에 y2열이 있죠. 축축 안 해도 되네요. 자, x 다시 또 여기서부터 이렇게 입력해 볼게요. 요거는 3.4만 나오면 되겠네요. 오픈 없고, 내력벽이 1.8 있고, 오픈이 0.9 있고, 내력벽이 0.7 이렇게 있습니다. x는 벽이 없네, 하나도. 응? 입력 왜 했어? 이거 하지 말걸. 이만 할 거 잘못했습니다. 이럴 때 없애라고 이런 게 있는 거죠. 자, x2열은 오픈 없고 1.09 있고 오픈 0.98 있고 내력벽이 1.33 그럼 맞아요? 값이 3.4 맞네요. 열 사이 거리는 8.1 네, 이렇게 되네요.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는 Y1이 시작이 없고 오픈이 없고 내력벽이 1.33 0.75 0.62 4.07 1.33 그리고 Y2열이 0.63 0.25 6.82 네, 좋네요. 열 사이 거리가 3.4 네, 이렇게 입력하시고요. 저장하시면 됩니다. 일부 하고서 저장할 때도 있는데 저희가 필수값 받기 전에는 저장이 안 되기도 해놔서 몇 번 해보시면 어디까지 입력해야 하면 저장이 되는지도 알게 되실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전체에 저항할 수 있는 벽의 길이를 다 알려주는 게 됐어요. 프로그램한테. 그러면 아까 입력한 건물의 사이즈 얘가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얻어지는 하중에 대해서 이 벽이 얼마나 저항하는지 계산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산식 적용을 누를게요. 계산식 적용을 누르면 네, 계산식 적용이 됐고 이쪽에 이제 바로 스크롤 옮겨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보면요. 여기 계산한 다음에 계산한 이후에 각각의 벽의 열이 지진하중에 대해서 얼마나 저항하고 있는지 풍하중에 대해서 얼마나 저항하고 있는지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이게 이제 무슨 소리냐면요. 레이시오라는 게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서 지진화종에 저항하기 위해서 14%를 활용한다 이런 뜻이에요. 풍화종에 대해서는 한 50%쯤 힘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더 받을 수 있는 풍화종이 한 50% 정도 여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느 벽이 더 힘든가 하면요. 전체 열 중에서 지금 0에서부터 3열까지 쭉 있는데 그 열 중에서 힘을 제일 많이 지금 내고 있는 애는 3열이네요. 3열이 지금 어느 열이야? 여기 끝에요. 이 열이 사실은 가장 많이 힘든가 봐요. 부족한 채로 이쪽에 많이 강성이 좀 이렇게 몰려 있으니까 바람이 불면서 치면서 이쪽으로 많이 영향을 좀 주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다 벽이 여유가 있고, 물론 집이 작고 경미하고 높이가 대단치 않으니까 풍화종이 대단치 않은데, 원래 전통적으로 목구조는 지진화종보다는 풍화종이 더 지배적인 요소예요. 그거는 뭐 당연하잖아요. 지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게에 따라서 흔드는 거니까요. 목조는 워낙 가벼운 재료라서 지진이 와도 뭐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은 거죠. 대신에 바람은 건물의 그 외피면, 둘레면에 따라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높이가 높고 면적이 넓으면 당연히 습박하고요. 지금 같은 평면상에서 봤을 때 이쪽이 길고 이쪽이 좁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작용하는 면이 이쪽이 많으니 이렇게 치는 바람이 지배적이고 이 벽들이 적으면 집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지표가 나왔고, 이렇게 저항 능력이 안에 충분히 1보다 안에 들어와 있으면 자기 능력 안에서 얼마든지 저항할 수 있다는 것이니까 내력 검토가 다 오케이가 나면서 집이 1층 안전하다. 1층의 Y방향도 안전하다. 그 다음에 2층도 X방향 안전하다. X 2층에 확실히 벽이 좀 적더니 양쪽에 2개밖에 없이 그건 좀 많이 나오네요. 2층 치고는. 그리고 Y방향도 안전하다. Y방향은 뭐 거의 그렇잖아요. 이게 좁은데 벽이 이렇게 많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되고, 내가 벽이 부족한지 충분한지 이런 것들을 알고 벽을 더 추가적으로 설계하거나 뭐 좀 삭제하거나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집은 케이스가 이렇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굉장히 아주 이렇게 오픈된 집을 설계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벽을 다 뭐 쿡 하고 없앴다. 4.27이 벽이었는데 오픈이 4m쯤 되고 실제로 내력벽은 난 한 0.27밖에 안 하고 싶었다. 그렇다. 그러면 설계를 좀 이렇게 길이를 바꿔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저장하고 계산식 한번 적용해 볼까요? 뭐가 틀렸구나. 0.27이면 내력벽이 똑똑하게 만들었네. 이거 언제 이렇게 만들었니? 내력벽은 그렇죠. 여기 써있네요. 0.6m 이상은 돼야지 내력벽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우리 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입력을 좀 시켜서요. 최소한 얘가 0.6은 돼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게 4m 오픈이면 안 되겠고 3.67만 할까? 됐네.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픈 만들고 벽 만들 때도 좀 생각해서 하고, 내가 60cm보다 적은 벽을 만들었으면 그건 이 벽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고 그냥 오픈으로 봐버리면 편하게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산 적용 눌렀나요? 네, 계산식을 적용해 봤고요. 자, 그렇게 됐을 때 보니까요. 역시 아직 오케이긴 한데 풍화종에 대해서 지금 거의 94%까지 힘을 내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 벽이 조금만 더 부족했어도 뭐 좀 이쪽에 벽을 좀 더 추가해라 이런 사인이 뜰 뻔했네요. 이런 것들을 알면서 내가 벽 길이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구나, 조금 더 해야 되겠다, 계급으로 내 맘대로 뚫을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제 이렇게 알아나가는 거죠. 이제 조금 더 공부를 좀 더 구조 공부를 해서, 지금 이 경고의 목구조는 그 2x4의 벽이고 벽의 능력이 지금 대략 한 5kN 정도를 버티는 것으로 기본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는 어쨌든 간에 계곡부는 넓히고 싶고 복제로 하고 싶다, 적은 벽 길이로 안전하게 설계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길이만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짧은 길이를 가지고 있어도 이 벽의 능력을 높이면 됩니다. 전단력이 커지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 테크닉은
뭐 압니까? 혹시 또 우리가 또 10월, 11월 되면 내가 기운이 있어서 그런 것도 강의를 할지? 그런 것들 그때 가서 소개도 좀 더 하고 그러기로 하자고요. 하여튼 로직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벽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평가해서 그것의 길이들이 각각의 길이들이 합산이 이 집에 작용하는 바람이나 지진화종에 대해 저항하게끔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 프로그램이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평가해서 뭐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 프로그램은 전 세계 어디나 공통의 프로그램이고 우리가 구조 계산을 하는 로직인데, 그것을 좀 일반적인 디자이너들이나 그 건설업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편리하게 좀 입력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적용이 되고 있고요. 아직 조금 더 시간이 있으니까 벽끼리 다음도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벽을 설계를 잘 했으면 그 다음에는 이 바닥을 건너가는 구간의 바닥 장선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떤 그 보호를 설계한다든지, 바닥의 그 장선이라고 말하면 뭔지 알죠? 바닥판을 건너가는 장선도 설계하고 싶은데, 그것도 자동으로 설계할 수 있게 우리 기준을 이용해서 좀 만들어 놨어요. 예를 들면 내가 벽을 지금 여기서부터, 아니 벽이 아니라 장선을 여기 3.4m 간격으로 이 방향으로 이렇게 보내고 싶다. 이리 보내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 Y1과 Y2 사이를 건너가는 거잖아요. 네, Y1과 Y2를 건너가요. 3.4m 구간을 건너가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되겠네. 1층 벽 구간이니까. 요거면 이걸 선택해서요. 용도를 알려주세요. 내가 쓰고 싶어하는 용도가 뭔지. 그러면 바닥 하중을 알려주는 거예요. 주택이고요. 난방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설계할 명칭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거나 쓰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사용하고 싶은 나무를 고르세요. 나무에 따라서 강도가 틀리니까 골라줘야죠. 낙엽송류가 세고 삼나무가 약합니다. 밑으로 가면서 약해요. 적당히 하나 골라요. 그러면 잣나무의 능력을 가진 애 중에서 가능한 부재 치수가 뜹니다. 이건 부재 치수가 이 두 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잣나무로 설계한다면 이 두 개만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3.4m일 때. 만약에 내가 좀 더 힘이 센 낙엽송을 고르면요. 가능한 부재가 좀 이렇게 더 많이 뜹니다. 184로도 된다는 얘기죠. 근데 내가 난 잣나무로 쓸 거야 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선택해서 이 중에 가능한 부재를 하나 고르면 이 부재를 썼을 때 가능한 간격, 장선의 간격이 이제 옆에 이렇게 떠서 300이나 400 중에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한번 해볼까요? 만약 286이 아니라 382, 235를 고르면 아마 간격이 이게 다 되네. 이렇게 선택해서 설계하면 나중에 구조계산서를 출력을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그 다음은 바닥 했으니까 석가래, 지붕 석가래 만들어야 하잖아요. 지붕 석가래 만들고 싶은데 그거는 처진 기준이라는 게, 그러니까 얼마나 튼튼하고 안 처지는 집을 만들고 싶은 거야? 를 물어봅니다. 이건 우리 기준이 이렇게 물어보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180분의 L까지 처지는 게 괜찮아? 180분의 L까지 처지는 게 괜찮은 거야? 아니면 240분의 L까지 처지는 것도 괜찮은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거는 두 개 중에 값이 더 작은 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엄격한 거죠. 튼튼한 집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럼 240분의 L을 고르고 석가래를 추가한다고 하고, 마감재는 역시 기완지, 경량인지 고른 다음에 내가 석가래를 건너가는 경관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게 아까 지붕이면 내가 이 3.4m를 건너갈 거잖아요. 3.4m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중간에 이렇게 모임 지붕 박공이 되면은 얘가 스팬이 반으로 줄어드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1.7인가? 1.7을 입력하든지요. 자, 그래서 석가래는 뭐 내가 설계한 거 아무거나 부재 이름 쓰면 되고, 역시 설계하고 싶은 나무를 고르고요. 제일 약한 삼나무로 해볼까요? 그러면 가능한 치수가 이렇게 되는데, 스팬이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아주 여러 사이즈가 다 가능하네요. 그 중에 하나 선택해서 간격은 얼마로 할지 허용되는 것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설계하면 됩니다. 만약에 부재 치수를 내가 좀 작은 걸 하고 싶다 그러면 중심 간격이 그렇게 여유 있게 막 아무거나 뜨지는 않아요. 이제 가능한 것들이 이렇게 떠서 선택할 수 있게끔 지금 설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프로그램. 자, 이렇게 해서 저장해서 다음을 누르면 천장 장선이라 그래서 진짜 이 바닥 다락을 밑에 만드는 장선도 설계할 수 있는 기능도 나오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것도 필요하면 똑같은 방식으로 설계하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프로젝트를 완료하면 네, 인쇄를 눌러서 무슨 이렇게 여러분들 아주 기록으로도 가질 수 있고 그다음에 허가 관청에도 낼 수 있는 구조 계산서가 출력이 되고요. 여기에는 지금 적용된 풍하중, 적용된 하중, 또 지진 하중, 지진 계수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뭐 이런 것, 지진 하중의 계산값, 계산된 값이 다 나오고 필요한 기초 사양과 뭐 벽체가 그동안 어떻게 길이가 입력돼서 계산돼서 충분한지 아닌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뜨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선이나 이런 것도 설계한 것들이 한꺼번에 계산서가 나오고 마지막에 우리 관청에서 요구하는 내진 설계 확인서에 필요한 값들을 다 이렇게 기록을 해서 알려주니까 이걸 이용해서 안전 확인서도 제출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뭐 관청에서 요구하는 계산서가 나온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그 계획 단계에서부터 내가 어느 열을 구조로 만들 것인가를 디자이너 스스로 생각하고 그것들의 길이가 여기에 작용하는 행하중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하면서 자기 디자인을 자유롭게 변화시키고 더불어서 안정되고 튼튼한 목조십을 설계해 나가게 하는 거,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네, 이런 자질이 적어도 우리 전체한테 좀 필요하고 안목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오늘 좀 이런 얘기를 길게 설명을 했어요. 또 그런 일을 하고 싶을 때 아주 효과적으로 실전적으로 도울 수 있는 도구를 만들어 드리고 싶었던 게 제가 프로그램을 만들게 된 배경입니다. 그래서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하게 좀 사용해 볼 수 있도록 제가 좀 방법을 마련해 보려고 해요. 그러면 좀 더 여러분도 활용하시기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사 제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으시더라도 목구조에 대한 횡하중에 대한 벽의 안정성에 관한 원리는 지금 얘기한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계산 방법이든 간에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손으로 계산하셔도 좋고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하셔도 좋고 뭐 엑셀을 이용해서 분리 만드셔도 좋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런 방식으로 해서 벽의 안정성에 대해서 검토하고 그러한 것들의 벽이 결국에는 이 목구조의 완성에 가져온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목구조를 디자인에 활용하시고 생활에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이것만으로 구조가 다 되는 건 아니라서요. 이제 이후에 더 다음 단계의 스텝이 더 있는데 그것들을 좀 더 엮어서 다음 8월 이후로도 쭉 포럼을 이어나가겠다. 이제 이런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설명드리는 거 여기까지 정도 할까 하는데요. 다음번 8월 포럼은 도와 기둥에 대한 설계를 어떤 식으로 진행해 나가는지 손쉽게 디자이너분들이, 건축가분들이 접근해서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좀 설명하는 그런 자리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8월에 뵐게요.